네, 회계 입문자를 위한 회계 기초 강의,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회계를 하다 보면 수도 없이 많이 듣는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자산은 미래 경제적인 효익을 주는 것, 경제적인 효익, 경제적인 이득을 주는 것, 그것이 자산이다. 쉽게 와닿지가 않죠. 자, 일단은 미래라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 미래니까, 자, 지금보다 가까운 미래냐. 그게 보통 회계에서는 1년을 보통 이제 기준으로 합니다. 1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자, 물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의 회계의 실력이 좀 높아지면 1년 기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자, 지금은 일단 1년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1년 이내 하면 보통 이제 단기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자, 1년 이내 단기에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나? 아니면 1년보다 더 멀리 장기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건가? 자, 그걸 일단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어쨌든 지금보다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주는 것이, 나한테 주는 것이 자산이다. 나의 자산이다. 자, 경제적 효익. 조금 낯설죠. 자, 가장 대표적인 경제적 효익은 자, 현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나한테. 내 호주머니에 현금이 들어오는 거. 이게 경제적 효익의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아주 쉽게 말하면 자, 미래에 나한테 돈을 줄 수 있는 거냐. 그게 자산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자산에는 크게 보면 자산의 성격별로 분류를 해보면 자, 재산의 성격을 갖는 거, 재산의 성격을 갖는 자산, 그리고 채권의 성격을 갖는 자산, 그 다음 나머지 이제 기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재산 성격, 그 다음에 채권의 성격. 자, 재산의 성격을 갖는 자산은 무엇이냐? 자, 재산은 현재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 재산이다. 보통 우리가 재산이 많다 그러면 뭐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건물, 토지, 뭐 기계, 상품 이런 것들이 다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이제 헷갈리는 게 재산은 현재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재산이라는데 아까 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을 주는 게 자산이라면서요. 갑자기 헷갈립니다. 그죠?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내가 건물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 지금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 건물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이 건물은 당연히 지금 현재 이 건물이 거래되고 있는 시세가 있고 합니다. 그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시세가 있으니까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내가 이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이 건물을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나? 자,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건물을 누군가에게 임대를 해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을 누군가에게 임대를 해주면 내 호주머니에 임대료, 현금이 들어옵니다. 그죠? 자, 미래에 나한테 그런 현금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은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재산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 건물은 미래에 나한테 현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은 자산이 되는 겁니다. 자, 재산이라는 것보다 자산이 훨씬 범위가 큽니다. 자,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도 역시 자산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채권적 성격을 가지는 것. 채권은 뭐냐? 자, 채권은 일정한 금전, 즉 돈을 받을 권리, 내가 받을 돈입니다. 받을 돈, 채권. 자, 이 채권에는 뭐 매출 채권, 미수금, 대여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지금 이런 명칭에는 지금 신경을 쓰지 마세요. 그냥 예를 지금 들어놓은 것인데 자, 이것은 우리가 곧 배웁니다. 곧 배우니까 일단 채권은 금전을 받을 권리다. 당연히 금전을 받을 권리니까 미래에 나한테 현금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채권도 역시 자산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산을 한번 이 성격별로 보면 자산에는 재산도
것도 있고 채권도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런 말이 또 나오죠. 자, 이건 뭐냐? 자, 아까 앞에 우리가 자산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미래, 그죠? 미래에 나한테 현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미래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가까운 미래냐, 먼 미래냐. 자, 가까운 미래에 나한테 현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자, 유동자산입니다. 그죠? 가까운 미래, 즉 단기 1년 이내에 나한테 경제적 효익을 줄 수 있는 자산은 유동자산이다.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니라면 비유동자산이다 이겁니다. 그죠? 자, 앞에 재산,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산의 성격별로 우리가 분류를 한 것이고, 자, 유동자산이냐 비유동자산이냐 하는 것은 가까운 미래에 현금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냐,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먼 현금을 받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분류하면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자, 회계에서는 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일단 미수금이라는 말이 나왔죠. 자, 미수니까 아직 받지 못한 금, 돈이란 말이에요. 자, 일단은 지금은 아직 받지 못한 돈 이렇게만 알아두시고, 구체적인 것은 또 이후에 또 나오니까 그때 다시 공부해 봅시다. 자, 아직 받지 못한 돈, 그러니까 내가 받을 권리가 있는 돈 이 말이에요. 미수금이 10만 원이 있어요. 자, 이 미수금을 1년 이내에 내가 받을 수 있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미수금은 이제 유동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네, 이 미수금은 비유동자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회계에서 보통 이제 비유동자산에 속하는 미수금을 우리가 그냥 앞에 장기라는 말을 붙여서 장기 미수금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어쨌든 미수금이라는 성격은 같은 거니까 예,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구분하는 거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자, 부채가 뭐냐 한번 봅시다. 자, 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을 주는 것 이렇게 말을 했는데, 부채는 자, 미래 경제적 희생이 되는 것, 경제적으로 희생이 되는 것, 그게 부채다 이 말이에요. 자, 자산하고 반대되는 거죠. 경제적 희생이 되는 것이다. 자, 미래는 뭐냐? 단기, 장기. 요거는 자산에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산은 경제적 효익을 주는 것, 부채는 경제적 희생이 되는 것. 자, 그러면 경제적 희생은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경제적 희생은 내 호주머니에 돈 나가는 겁니다. 그죠? 현금 나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경제적 희생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부채다 하는 겁니다. 부채. 자, 이 부채의 가장 대표적인 건 채무입니다. 채무. 채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채무. 채무는 뭡니까? 아까 우리 자산할 때 채권 나왔죠. 채권은 내가 받을 돈이에요. 받을 권리가 있는 돈. 채무는 줄 의무가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줄 돈입니다. 줄 돈. 그래서 일정한 금전을 지급할 의무. 그것이 채무입니다. 자, 여기에는 자, 매입 채무, 미지급금, 차입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구체적인 명칭은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고, 지금 이 명칭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채무라고 하는 것은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줄 돈이다. 자, 가장 대표적인 부채의 형태이다. 자,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줄 의무가 있으니까 나중에 어쨌든 내가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나의 돈이 나가니까 경제적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라는 겁니다. 자, 이 부채도 역시 자산과 마찬가지로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유동부채는 가까운 미래의 경제적 희생. 비유동부채는 먼 미래의 경제적 희생. 예. 유동, 비유동의 구분은 자산하고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자, 부채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여기 미지급금이라는 말이 나왔죠. 아까 자산을 할 때는 미수금이라고 했습니다. 받지 못한 돈. 그래서 받을 권리가 있는 돈. 자, 미지급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 그러니까 줄 의무가 있는 돈 이 말이에요. 미지급금. 자,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 학습하시고, 자, 아직 주지 않은 줄 의무가 있는 돈이 10만 원 있다. 자, 1년 이내 단기간 내에 내가 돈을 줘야 하는가?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은 유동부채가 되는 것이고, 자,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 미지급금은 비유동부채가 되는 겁니다. 비유동부채에 속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미수금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미지급금도 마찬가지로, 자, 비유동부채에 속하는 미지급금에는 보통 앞에 장기라는 말을 붙여서 장기 미지급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참고로 한번 알아두시고, 그거는 나중에 또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이번에는 자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본은 자, 우리가 배웠던 자산에서 우리가 배웠던 부채를 빼면 그것이 바로 자본이다. 그래서 자본은 순수한 내 거라는 의미에서 자본은 우리가 순자산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순자산.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내 거라는 의미에서 순자산이라는 말도 쓴다. 자본은. 자, 여기서 자산이 미래 경제적 효익이 되는 자산이 30만 원이 있어요. 미래 경제적 희생이 되는 부채가 2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은 얼마가 될까? 자본은 30만 원 자산에서 20만 원 부채를 빼서 10만 원이 바로 자본의 금액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자본은 일단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다. 자, 일단 이렇게 먼저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자본에는 또 뭐가 있냐 알아야 되겠죠. 자, 자본 안에 자, 자본금이 있습니다. 자본금. 자, 자본금 하니까 좀 비슷하게 들려서 처음 들으시는 분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의 하나의 종류, 일종이에요. 자본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본이 더 큰 개념입니다. 자,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사업을 시작할 때 종잣돈이 자본금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종잣돈. 그럼 이익잉여금은 뭐냐? 자,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고 나면 이제 사업을 하겠죠. 사업 활동을 하겠죠. 사업 활동은 뭐하러 합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돈을 벌면 그 돈을 내가 그냥 손에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모은 돈을 벌면 그 돈을 어디 내가 모아놓고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해서 번 돈을 모아놓고 있는 일종의 금고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이 이익잉여금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업 개시 후에 번 돈을 모아놓은 것, 그것이 이익잉여금이다 이 말이에요. 번 돈을 모아놓은 금고라고 생각을 하세요. 금고에 우리 차곡차곡 돈을 쌓아놓고 있다 생각하세요. 그 금고가 바로 이익잉여금이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자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 이런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현금 5만 원으로 친구들과 고스톱을 시작했다. 고스톱을 한다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회계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고스톱이 나오니까 조금 뭐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다. 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자, 고스톱을 시작을 하는데 일단 얼마로 시작했습니까? 현금 5만, 내 돈 5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자, 그것이 바로 고스톱의 종잣돈, 즉 자본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자, 첫 번째 게임을 합니다. 그 첫 번째 게임에서 5천 원을 내가 벌었어요. 5천 원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 5천 원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뭔가 이 돈을 좀 보관해야 될 금고에 넣어두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5천 원을 금고에 넣었습니다. 넣었어요. 그러면 그 금고에는 이제 얼마가 있는 거죠? 5천 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게임을 하고 나면 종잣돈 5만 원, 자본금 5만 원에다가 첫 번째 게임에서 번 돈 5천 원을 보관하고 있는 이익잉여금이 또 5천 원이 돼서, 그래서 총 자본이 이제 얼마가 되는 거죠?
5만 5천 원이 되는 겁니다. 자, 5만 원으로 시작해서 5만 5천 원으로 자본이 늘어났어요. 자, 얼마만큼 늘어났습니까? 5천 원 증가했죠? 왜 증가했습니까? 첫 번째 게임에서 5천 원을 벌었기 때문에 증가했죠. 자, 그래서 이제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게임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만 원을 땄어요. 만 원을. 자, 그래서 이 만 원을 다시 금고에 또 보관하는 겁니다. 자, 금고에 보관을 하러 봤더니 그 금고에는 지금 얼마 있습니까? 5천 원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고에 만 원을 또 넣습니다. 그러면 그 금고에는 이제 얼마가 있게 될까요? 15,000원이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게임까지 하고 나면 자본금 종잣돈 5만 원에다가 내가 두 번의 게임을 통해서 15,000원을 벌었죠. 그죠? 그래서 15,000원의 이익여금까지 해서 그러면 총 자본이 이제 얼마가 되는 겁니까? 두 번째 게임까지 하고 나면 6만 5천 원의 자본이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5만 5천 원에서 6만 5천 원으로 총 자본이 증가했죠. 얼마만큼 증가했습니까? 만 원 증가했죠. 이 만 원은 두 번째 게임을 통해서 번 돈입니다. 자, 이렇게 자본금, 이익여금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자본 안에는 자본금과 이익여금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 일단 먼저 자본금, 이익여금에 대해서 그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산과 부채, 자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산과 부채, 자본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산은 자본과 부채의 합계이다. 자, 이거는 아까 우리가 봤던 등식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 뭘 봤습니까? 앞에서 자본이 뭔가라는 걸 봤을 때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수한 자산이 자본이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그것이 자본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라면 당연히 부채 더하기 자본이 자산인 거.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자,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자산 이꼴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는 이 등식은 회계에서 매우 중요한 등식입니다. 회계에서 매우 중요한 등식이다. 자, 이 등식이 말해주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등식이다 하는 거 먼저 생각을 해 두시고 머릿속에 콱 잡아놓고 있어야 됩니다. 자, 부채, 즉 미래의 경제적 희생이 되는 부채 20만 원이 있고 자본, 자 순수한 내 돈인데 종잣돈도 있고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순수한 내 돈, 요거는 줄 돈. 그래서 20만 원과 1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자산이 얼마라는 겁니까? 부채 더하기 자본이기 때문에 자산은 30만 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자산과 부채, 자본의 관계를 살펴봤고요. 자, 그 등식을 가지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지금 내 호주머니에 돈이 5만 원이 있어요. 자, 만년필이 사고 싶은데 막상 만년필을 사려고 보니까 돈이 3만 원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로부터 3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8만 원을 만들어서 만년필을 구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만년필을 샀다고 해서 3만 원어치는 친구 거고 5만 원어치는 내 거니까 8분의 5, 8분의 3만큼 똑 잘라가지고 서로 나눠 갖지 않잖아요. 그죠? 그 만년필은 내 거예요. 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만년필은 내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 자산인 만년필은 총 얼마? 8만 원짜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친구로부터 빌린 돈 3만 원하고 순수한 돈, 내 돈 5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자산을 내가 가지고 있게 된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등식은 결과적으로 이 등식은 뭘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자, 나의 자산 만년필 8만 원의 자금 출처는 부채, 친구로부터 빌린 돈 3만 원과
내 돈, 자본 5만 원이다. 자, 이걸 말해주고 있는 등식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자금 출처라는 말을 썼는데 좀 쉽게 표현을 하려고 자금 출처 이렇게 말을 썼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자본의 원천 이런 말도 씁니다. 원천. 자본의 원천 또는 자금의 원천 이 말이에요. 자, 그 원천이 내 호주머니냐 다른 사람 호주머니냐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하나 더 볼까? 자, 내 소유의 구형 자동차를 팔아서 마련한 1,000만 원. 그래서 내 호주머니에 지금 1,0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신형 자동차를 사려고 봤더니 2,000만 원인 거야. 1,000만 원 모자라죠. 그래서 그 1,000만 원은 할부로 사기로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이용해서 아까 그 등식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나의 자산, 즉 신형 자동차는 총 2,000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이 2,000만 원은 할부로 한 1,000만 원하고 순수한 내 돈으로 산 1,000만 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지. 결국은 이 신형 자동차를 반뚝 잘라가지고 내가 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자동차는 내 거예요. 2,000만 원 전체가 내 거긴 한데, 자, 이 자본의, 이 2,000만 원의 자금의 출처를 보면 결국은 순수한 내 돈은 그 중에 50% 1,000만 원으로 산 겁니다. 자, 그렇게 이 등식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나의 자산 2,000만 원의 자금 출처는 자본의 원천은 자, 부채 1,000만 원과 내 돈, 자본 1,000만 원이다. 자, 이렇게 이 등식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자산과 부채, 자본의 관계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더한 것이다. 자, 우리가 배웠죠. 자, 그런데 이 자본은 아까 뭐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까? 자본금과 이익잉여금과 그리고 나머지 뭐 기타. 자, 우리가 중요하게 배운 것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을 배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자산과 부채, 자본의 관계를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회사가 경영 활동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면, 그래서 이익이 나면, 그럼 이익이 나면 그걸 어떻게 할까요? 금고에 넣어두겠죠. 그럼 뭐가 늘어나요? 당연히 이익잉여금이 늘어나죠. 이익잉여금이 증가합니다. 자,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뭐가 증가하는 겁니까? 내 돈이 늘어나는 거죠. 자본이 증가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등식에서 자본이 증가했어요. 그럼 따라서 뭐가 증가할까요? 일단 부채는 뭐 그대로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본이 증가하면 당연히 뭐가 증가합니까? 자산이 증가하죠. 그래서 자, 자산과 부채, 자본의 관계가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다. 네, 이제 우리 자산과 부채, 자본의 관계가 어떻다 하는 것 좀 정리가 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재무상태표가 라는 좀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자산과 부채, 자본이 뭔가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로따로 자산, 부채, 자본을 관리하는 것보다 자, 마지막에 뭔가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이라면 그걸 하나의 표에 모아서 보면 내가 훨씬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일정 시점에 회사의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모두 집계해서 정리한 표를 만든다 이거예요. 그 표를 우리가 재무상태표 이렇게 말합니다. 재무상태표. 자, 여기서 일단은 주의해서 생각해야 될 게, 자, 회사의 자산과 부채, 자본 이 상태가 어떠냐? 자,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재무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회사의 재무상태가 좋으냐 나쁘냐? 회사의 재무상태가 어떻냐? 그때 이 재무상태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좀 풀어서 말하면 회사의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부채가 너무 많으면 뭔가 좀 불안하죠. 그래도 좀 내 돈이 많으면, 자본이 좀 많으면 좀 건실한 회사처럼 보이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재무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산과 부채, 자본을 정리한 표, 그러면 그게 바로 재무상태표다. 일단 그걸 먼저 알아두시고, 자, 여기서 일정한 시점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일정한 시점. 자, 자산과 부채, 자본, 즉 재무상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정 시점이란 말과 같이 붙어서 다닙니다.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너 지금 돈 얼마 있니? 너 어제 얼마 있었니? 자, 지금 얼마 있니? 어제 얼마 있었니? 1년 전에 너 현금 얼마 있었니? 자,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 결국은 지금이라는 지금 현재의 상태, 지금이라는 일정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 어제라는 일정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너 1년 동안 현금이 얼마나 증가하고 감소했니? 이렇게 잘 안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 어제 얼마 있었니? 어제 10,000원 있었어. 어제 시점으로 보면 10,000원 있었어요. 너 지금 얼마 있니? 그러면 나 지금 20,000원 있어. 그러면 20,000원 있어. 그러면 어제와 오늘 사이에, 지금 사이에 얼마만큼 늘어난 거다? 10,000원만큼 현금이 늘어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과 부채,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정한 시점이라는 거하고 같이 붙어서 다니는 것이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일정한 시점에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을 정리한 표가 바로 재무상태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회계에서는 이 일정한 시점을 보통 연도 말, 뭐 12월 31일 현재 이렇게 보통 표시를 해요. 자, 재무상태표의 기본 구조를 봅시다 한번. 자, 재무상태표라는 일단 이름이 나오고 명칭이 나오고, 자, 먼저 회사 이름이 나와야 되겠죠. 어느 회사의 재무상태표냐, 그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주식회사 서울이다. 그 다음에 2000X1년 12월 30일 현재라는 말이 있어요. 현재. 자, 이 현재라는 말은 2000X1년 말 12월 31일 기준 이 말이에요. 일정한 시점입니다. 시점. 그래서 자, 재무상태표. 자, 먼저 재무상태표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먼저 자산이 나옵니다. 자산이. 자, 자산이 나오고, 자, 이 자산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다. 그런데 그 미래가 가까운 미래냐, 먼 미래냐. 그랬죠. 가까운 미래면 유동자산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유동자산 안에 또 이제 이 유동자산에 속하는 자산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동자산이다. 좀 먼 미래에 나한테 효익을 주는 것이다. 비유동자산에 속하는 것들이 여기 또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유동자산은 100만 원, 비유동자산은 200만 원. 그러면 자산의 합계는 얼마다? 300만 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올까요? 예, 부채가 나옵니다. 부채. 자, 부채는 경제적 희생이죠. 미래의 경제적 희생인데 가까운 미래냐, 먼 미래냐. 자, 가까운 미래의 경제적 희생. 자, 유동부채는 50만 원, 총 50만 원이 있는데 이 유동부채 안에 또 여러 가지 부채가 또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먼 미래의 희생이 되는 부채. 자, 그것이 바로 비유동부채. 그러면 이제 비유동부채에 속하는 또 여러 가지 부채의 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부채의 합계는 얼마예요? 150만 원이죠. 자, 부채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이 나오겠죠. 자, 자본. 자, 우리가 배운 자본. 첫 번째, 종잣돈, 자본금이 있었죠. 자본금 50만 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을 해서 번 돈, 이익잉여금 70만 원. 자,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이외에 나머지 자본 해서 30만 원. 그럼 결국은 부채의 합계도 150만 원이고 내 돈, 순수한 내 돈, 순자산인 내 돈, 자본의 합계도 150만 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채와 자본의 합계가 얼마? 300만 원. 그죠? 그래서 자산의 합계와 부채와 자본의 합계는 항상 같아야 되죠. 우리가 등식을 배웠죠. 자산 이꼴 부채 더하기 자본. 그렇게 등식을 배웠죠. 자, 그 등식에 따라서 요 합계 금액은 항상 일치해야 된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산과 부채, 자본.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자산과 부채, 자본을 정리한 표, 재무상태표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